포토샵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포토샵은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파일 메뉴, U를 클릭합니다. 자, U라는 대화상자가 뜨는데요. 이 대화상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캔버스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name이라는 부분은 현재의 캔버스, 즉 이름을 갖다 입력하는 거고요. 이 이름은 캔버스의 이름일 뿐이지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셋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용도로 현재 이미지를 작성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US paper, international paper, photo. US paper 같은 경우는 미국, 그러니까 출력용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인치계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웹은 인터넷용으로 제작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앤 디바이스라는 거는 뭐 휴대용 장치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태블릿이나 이런 장치들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커스텀 상태에서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더스와 heigh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해상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위더스 288 픽셀, height 434 픽셀 되어 있는데요. 픽셀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DPI라는 단위가 있죠.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리솔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리솔렉션. 이걸 해상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상도라는 것은 이미지가 얼마나 깨끗하게 표현이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요. 이 뒤쪽에 보면은 단위계가 픽셀 퍼 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PIXEL 픽셀 퍼 인치. 자, 픽셀 퍼 인치라는 단위계가 바로 DPI에서 사용되는 단위계입니다. 즉 리솔루션을 갖다가 흔히들 우리 DPI라고 얘기하는데요. 도트 퍼 인치라고 합니다. DPI 도트 퍼 인치라고 얘기하죠. 즉 이거는 이 의미는 1인치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인치 안에 가로 세로 1인치 1인치 이 공간 안에 1인치 안에 얼마나 많은 픽셀을 포함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데요. 이 픽셀이 높은 수면 높을수록 이미지는 깨끗해지고 선명해지죠. 그에 반해서 이미지가 깨끗해지고 선명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일 크기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리솔렉션은 해상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72 dpi부터 150 dpi 300 dpi 그러면 450 dpi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72 dpi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웹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72 dp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 웹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있죠. 그런 형태가 보통 일반적으로 72 dpi이고요. 그다음에 150 dpi는 일반 잡지입니다. 일반 잡지 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300 dpi는 초고해상도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 잡지 있죠. 여성 잡지. 그다음에 패션 잡지.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 있죠. 화장품 광고. 이러한 어떤 고해상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300 dpi를 사용하고요. 450 dpi 그러니까 300 dpi 이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파일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파일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72 dpi 같은 경우에는 웹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되겠고요. 150 dpi는 일반 잡지 그리고 일반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용. 그다음에 300 dpi 같은 경우는 초고해상도의 이미지로서 일반적으로 여성 잡지라든지 패션 잡지, 화장품 잡지
이러한 형태에서 300dpi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width height이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를 제작할 때, 자,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가로의 값이 288픽셀이라는 의미는 요 가로 요 부분까지가 288픽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세로도 434픽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출력을 해야 될 때, 출력이라는 건 결국 종이에다가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이의 사이즈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픽셀보다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세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밀리미터, 그럼 밀리미터 선택을 하시고요. 보통 A4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10, 세로가 297이죠. 자,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가 210, 세로가 297mm입니다. 근데 보통 이걸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죠. 가로가 297, 이렇게 세로가 210mm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백. 즉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인쇄를 할 때 이 인쇄를 할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할 때 인쇄의 입자를 갖다가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여백을 이렇게 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여백을 두죠. 이런 것들을 인쇄 여백이라고 하죠. 인쇄 여백. 또는 이거 갖다 철을 해야 될 때, 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인쇄 여백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여백을 감안하셔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A4 용지라고 한다면은 가로가 297, 세로가 210이라고 한다면 여백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는 A4 용지 크기에 딱 맞춰서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출력이 아니라 웹용으로 보고 싶다 경우에는 이 여백을 생각해서 이것보다 조금 한 10 정도, 그러니까 307이 되겠죠. 그리고 200, 220 이 정도의 여백을 가로 세로 각각 10mm씩 여백을 주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라 모드는 일반적으로 RGB 칼라 모드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8비트를 이용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이 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상을 뜻하는 겁니다. 자, 포토샵에서 우리가 작업할 때 정경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정경색, 그럼 배경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경색을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얘기하고요. GROUND 컬러. 그러면 배경색을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의미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나의 종이가 있을 때요. 그 위에 하나의 어떤 종이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위에다가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됩니다. 2번 종이를 1번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번에다가 사람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람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1번 종이에는 색깔을 칠하는 거죠. 색깔을 칠해서 어떤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2번 부분을 편집할 때 선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경색과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시겠는데요. 이때 요 1번 부분을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즉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배경색. 그 다음에 2번을 정경색이라고 합니다.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얘기하는데요. 자, 요게 어디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정경색과 배경색을 나타냅니다. 자, 앞쪽에 있는 요 검은색 부분 있죠. 검은색이 정경색을 나타내고요. 배경색이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요 배경색을 흰색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클릭해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하이트로 지정하면은 여기에 있는 색깔은 무시되고 흰색으로만 채워지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하면은 요 백그라운드,
이 툴즈 패널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상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파런트라 설정하게 되면 배경색이 없는 투명한 상태가 되게 되죠. 자, 화이트로 일단 선택하시고요. OK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으로 나타나죠. 자,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바꿔주는 하사표가 있는데요. 클릭하면 전경색과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뉴 클릭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되어 있습니다. OK 누릅니다. 자, 까만색으로 바뀌죠. 자,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고요. 뉴, 이번에는 트랜스파런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투명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 영역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할 때 가장 편한 게 바로 이 어떤 정경색과 배경색을 지정하지 않는 트랜스파런트 이 상태가 선택 영역을 지정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파일 뉴 선택하시고요. 화이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가로 297, 세로 210짜리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캔버스 부분은 이 앞에서 제가 백그라운드 정경색과 배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칼라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칼라 피커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포크라운드 컬러가 되어 있죠. 그럼 배경색을 클릭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우리가 포토샵에서 색상을 선택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안 보시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는 이거는 명도를 나타냅니다. 명도. 명도라는 것은 밝기죠, 밝기. 그러니까 선택한 색상이 얼마나 밝게 표현이 될 것인지 그걸 나타낼 때 수직 방향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채도입니다. 채도를 새츄레이션이라고 하죠. 채도라는 것은 색의 탁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색이 선명하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색이 선명하고 맑아지게 됩니다. 맑아지고 좌측으로 갈수록 반대가 되겠죠. 좌측으로 갈수록 색이 어둡고 탁해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요 칼라피커에서 위쪽 방향은 명도를 나타내고요. 우측 방향은 채도를 나타냅니다. 명도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색이 밝아지게 되겠죠. 위로 갈수록 색이 밝아지게 됩니다. 밝아진다는 얘기는 흰색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흰색에 가까워지고요. 아래쪽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검정색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보시면 조그맣게 동그란 게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위로 들어가십시오. 자, 클릭해서 클릭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밝고 선명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탁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RGB 값이 각각 000이라 되어 있는데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이 조금씩 바뀌죠. 자, 이 RGB 값이 그대로 000인데 위쪽에 HSP라는 값이 바뀝니다. 그렇죠. S 값이 Hue Saturation Brightness입니다. Hue Saturation Brightness. Hue라는 거는 Hue Saturation Brightness. Saturation은 채도, Brightness는 밝기를 나타냅니다. 밝기 값이 0이고 Saturation 값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탁한 정도가 약해진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색의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색상바라고 얘기합니다. 색상바.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또는 밝기나 명도 이런 것들을 다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 보시면은 좀 아주 그 특이한 단추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new와 current라는 뜻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new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current입니다. 즉 위쪽에 있는 거는 새로운 어떤 색상을 뜻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현재 색상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면은 HSB, 그 다음에 RGB, 그 다음에 LAB, CMYK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미지 모드별 색상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RGB 값이 78, 3, 5일 때 HSB 값은 359, 96, 3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LAP라는 모드를 사용할 때는 14, 33, 23, 20 CMYK 모드를 사용할 때는 42, 90, 80, 6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GB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어떤 이미지별 모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CMYK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색깔을 혼합을 하는 겁니다. 즉 현재 색상을 각각의 뭡니까? 흰색과 검정색, 그러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색상을 각각 혼합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 혼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색상에 대한 어떤 값을 이렇게 10진수로 16진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수직 방향은 명도를 나타내고 수평 방향은 채도를 나타낸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이미지 모두 HSB, RGB, LAB, CMYK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그 위쪽 방향은 명도, 수평 방향은 채도를 나타낸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사각 선택도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택 능력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실 때 이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정사각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 임의대로 사각형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택적 영역에서 해제할 때는 Ctrl D를 누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옵션 바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른 부분을 마우스를 드래그하게 되면 앞서 선택되는 게 해제가 됩니다. 자, 이걸 이 툴팁이 안 나타나네요. 잠깐만요. 자, 뉴 셀렉션이라고 놓죠. 뉴 셀렉션, 새롭게 선택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유니온이 아니라 add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선택 영역을 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 하시면 앞서 선택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add selection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빼는 겁니다. subtract from selection. subtract라는 얘기는 뺀다는 얘기죠. 차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집합입니다. intersector. 교차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intersector.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니까 길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립티컬 마크 툴은 이 타원이나 또는 원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타원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서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정원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 로우 마켓 툴이라는 거는 이 로우는 행이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행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 역시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을 추가하고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컬럼 마켓 툴이라는 거는 열 단위입니다. 열 단위로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마켓 툴 같은 경우에 이 패드라는 부분이 있죠. 패드. 이 패드라는 거는 선택 영역 외곽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할 것이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1픽셀이라는 거는 자, 진짜 0픽셀이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좀 증가시키겠습니다. 한 5 정도 올려볼까요? 5 정도 올리시고 들어갑니다. 두 개 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 갑니다. 자, 스트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현재 2픽셀로 되어 있는데 OK 누릅니다.
자, 보시면 차이가 나죠. 지금 0 픽셀 같은 0이죠. 0 픽셀. 그러면 이거는 5 픽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을 보십시오. 모서리 부분이 약간 필렛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패드입니다. 패드값. 패드값을 좀 더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패드값을 한 20으로 올리겠습니다. 드래그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서리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 것인가, 그걸 이 패드 값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0이란 말은 아주 각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값이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선택 영역의 크기를 미리 지정해 놓고 어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크기만큼 선택을 하는 기법을 나타냅니다. 자, 픽스드 레티오. 픽스드 레티오라는 것은 위더스가 1로 되어 있죠. 클릭하게 되면 1 단위로, 1픽셀 단위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10픽셀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를 들이게도 이렇게 가로 부분이 10픽셀만큼만 선택이 되게 되죠. 자, 20으로, 한 25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만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자, 바꾸면 수평 방향으로만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다시 바꾸면 수직 방향으로만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픽스드 레이트, 고정 비율이라는 뜻이죠. 고정 비율. 자, 헤이스는 높이가 25로 설정이 됐고요. 자, 클릭하면은 25와 1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자, 가로와 세로의 픽셀 크기 값을 자동으로 한쪽 방향을 고정시키고 선택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수평 클릭하면은 높이 방향이 25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픽스드 사이즈. 사이즈를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크기. 가로가 64픽셀, 세로가 64픽셀.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클릭. 자, 120으로 하고요. 높이를 64로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자, 가로를 300으로 하고요. 높이를 64로 합니다. 클릭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수평 수직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노멀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리파인 엣지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선택한 영역에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리파인 엣지는 좀 더 디테일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잘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클로 바꾸고요. 역시 리텐값이랑 같습니다. 다 같은 부분이고요. 안티 알리아스는 이 원이라는 건 결국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거는 이 얼마나 부드럽게 선택을 할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역시 스타일은 어떤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선택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싱글 로와 싱글 컬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과 열 단위로 선택하는 겁니다. 일정한 픽셀을 미리 선택하고자 하는 픽셀을 미리 지정해 주시고요. 선택하는 겁니다. 에러 나버리죠. 자, 기본적으로 0픽셀입니다. 0픽셀. 자, 그 다음에 셀렉트 툴인데요. 이 무비 툴이라 되어 있네요. 무비 툴은 물체 어떤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고자 할 때나 복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툴입니다. 자, 나는 이 사각형을 이동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 두시고 무비 툴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 툴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죠. 또는 서클 렌트로 이거는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컨트롤과 알트키 동시에 누르시고, 자, 요게 캡처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는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트키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할 때는 알트키 누른다. 이거는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